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안심과 일터의 안전, 나라의 안녕을 지향하는 저희 KBS 라이프와 아주 잘 어울리는 기관에서 나오셨습니다. 바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원장님, 그 중앙사회서비스원에 관해서 이게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지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중추기관,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큰 두 개의 축은 품질 향상, 혁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국 사회복지시설 14개 유형 4,500개소를 평가하고 있고요. 5종 바우처 사업 7,700여 정도 평가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인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가로서 견인하는 역할이 하나고요. 혁신은, 저는 취임사에서부터 혁신은 연결이라 그랬는데요. 다양한 공급체들 연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통합 모델 개발, 정책 지원, 그리고 전국 15개 시도사회서비스원은 거점 역할, 교육, 홍보,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사회서비스가 국민 가까이 더욱 다가가고 사회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그 코로나와 같은 감염 질환의 확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 인구를 포함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이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실 돌봄의 필요성이 또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사회 서비스원이 또 생겨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로도 이게 설립된 지 3년이에요. 네, 3년이 됐습니다. 2021년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2년 3월 25일에 설립이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셨는데, 그때 복지부와 함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국민들께 이제 긴급 돌봄을 제공해 드렸고, 너무 안타까운 이제 일인데, 작년 2024년 12월에도 제주항공 무항공항 여객 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또 광주 전남사회서비스원이 함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사회서비스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유가족분들 중에도 다른 곳에 사는 뭐 경기나 대전에 사는 분들에게도 경기 대전 사회서비스 통해서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사회적 돌봄을 위한 중요한 사회 체계로서의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중앙과 시도가 함께 노력했고요. 크게 이제 정책 지원, 공급 혁신, 품질 관리, 즉 연결을 통한 지속 가능 협력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이제 수행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쿠션 역할, 안전장치 역할 확실히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정책 지원 같은 경우, 이게 국민들에게 체감하는 거는 긴급 돌봄 서비스라든가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가 지능기관이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에 복지부 통계청과 함께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들을 국가 통계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사회 서비스는 사실 온 국민의 삶을 힐하는 서비스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7가지 분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들이 사실 지금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았었는데요. 작년에 정책 지원을 통해서 통계청과 복지부와 함께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들을 마련하는 통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국민들께 근거 기반으로 사회 서비스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고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혁신 역할들도 많이, 생태계 조성하는 역할들도 많이 했고, 아까 품질 관리는 이제 평가로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허브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공급체, 특히 기업의 업과 사회공헌 연결한 사회 서비스. 그런 것들도요? 기업들, 기존의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사회 서비스의 주체거든요. 발달장애 센터라든가 재활치료센터라든가 종교계라든가, 하여튼 이런 연결을 통해서 모든 주체들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생태계 조성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태계를 지금 사실 생태계라고 해서 어떤가 좀 맞습니다. 싶었는데, 사실은 사회 서비스는 늘 있었고 사실 공급 주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공급 주체들을 누군가는 구슬처럼 꿰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국민들께 통합적인 서비스로 다가가는데 바로 그 역할을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사회서비스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슬이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꿰는 목걸이가 안 역할을- 되잖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중앙사회 서비스에서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조금 이제 뭔가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3년 동안 또 열심히 해오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중앙사회 서비스원 유튜브 채널에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네. 그 눈에 띄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베개에 맞는 걸 기다리시나요? 전 여러분들이 중앙사회서비스원 3주년 기념식을 보러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시나요? 전 안 맞아요. 제가 베개 맞는 거 야, 굉장히 재밌네요. 네. 네. 아니, 저 영상 아이디어 어떻게 원장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아이디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이고요. 예. 원장님 이제 3주년 기념 맞아서 원장님 좀 출연해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얘기하길래 좋다고 네. 출연하겠다고 저희 직원들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 참 기획력도 좋고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제가 원장이 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껏 기획해라. 걱정하지 마라. 기획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기획도 못할 게 뭐 있냐. 여러분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총괄하고 고도의 중추기관인데 우리가 기획을 잘하고 연결을 잘해야 결국은 컬렉티브 임팩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좀 존중하고 더욱 발휘하도록 저는 늘 하고 있고. 그럼 베개는 그 원장님이 던지신 거예요? 뒤에서 이제 직원이 던졌는데요. 네. 네. 지금 맞은 맞은 거는 우리 홍보실 그렇습니까? 대외협력실 직원인데요. 네. 네네. 저도 끝나고 살짝 좀 맞았습니다. 굉장히 위트 있고 네. 또 이런 쇼츠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관심 많이 네. 가는데 네, 아유,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이 쇼츠 이거 조회수 꽤 높습니까? 제가 높던데요? 조회수를 확인은 못 해봤는데 괜찮던데요? 저희 딸들도 이런 거 다 알고 이게 굉장히 네. 유행한 이거 많이 확산될 것 같은 느낌이. 예, 그래서 좀 알려지는데 네. 또 많은 기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중앙사회서비스 운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좀 3년 동안. 저는 사회복지 학자 교육자로서 사실 온 국민 돌봄 케어 시스템 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네. 사실 사회 서비스가 국민 행복의 마중물이고 사회 서비스가 잘 흐르면 많은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행복 또 복지국가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또 사명감 지니고 치열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사회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요. 초고령화 1인 가구 시대 증가로. 그래서 운영하면서 사실 그동안 긴급돌봄 예산이라든가 전국 시도 사회 서비스원 예산 2번 살려냈고요. 총체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또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드는데 많이 힘을 써왔고요. 또한 특히 사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그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매년 11월에 진행을 했고요. 네. 여기서 저희 중서원은 사회 서비스를 온 국민의 삶을 힐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힐은 치료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2022년 힐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인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힐 헬스, 보건의료, A는 얼스, 환경, 대기오염, A는 에이지, 전생에 걸친 서비스, 네. L은 리빙, 주거, 문화, 돌봄, 여가. 이게 2022년 힐이고요. 2023년 힐에서는 사회 서비스 고도화의 4가지 추진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H는 하이, 고품질, E는 expand, 대상 확대, 네. A는 assistance, 공급자 육성, 그리고 L은 legal, 법 제도 개선. 그리고 작년 2024년 사회 서비스에서는 최상위 사회 서비스 기본 계획의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온 국민이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 네. 그래서 H는 hope, 원하면, E는 everyone, 누구에게나, A available, 적용될 수 있는 레벨 업,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야, 아니 그 HEAL을 이렇게 앞단을 따서 다양한 의미를 네. 포괄적으로 야, 이거 대단한데요, 이 아이디. 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기획력이 좋습니다. 와, 그럼 네. 계속 그 네. 매년 힐에 대한 것들이 계속 또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나갈 겁니다. 어.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면 이 네. 직원들의 이런 아이디어는 바로 우리 국민들을 향한 수요자를 향한 그런 안타깝고 절절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이 저를 들어봐도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고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 직원들이 저와 함께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러한 기획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국민들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 서비스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이게 뭔가 이렇게 돌봄을 느낄 수만 네. 있다면 너무 그럼요. 예, 마음이 안정적으로 될 것 그럼요. 같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예, 네. 예. 그럼 굉장히 그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원장님께서는 불평등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성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GDP 뭐 11이 되고 K-팝 뭐 K-문화 이제 외국에 대단하죠. 나가면 네.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자살률 아직 높고 행복지수 낮고 이제는 정말 그 내용과 방향을 짚어봐야 될 시기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불평등이 또 관계라든가 공동체성이 지금 너무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사회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관계의 단절로 돼서 고독사, 고립은 등 소외를 겪는 새로운 취약객들이 많이 등장했고 네, 우울감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뭐 예. 심하죠. 2022년에 고독사 사망자 수가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나타났고요. 네.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에도 청년 인구의 약 5%, 51만 6천 명이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모든 국민에게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사회 서비스들,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모두 필요하다. 네. 이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제도와 기술, 사람을 연결하고 다양한 공급 주체를 연결해서 사회 서비스를 보편화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불평등과 단절도 완화될 수 있고 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사회 서비스가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안전망이 네. 예,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어느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사실 국가의 3대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좋은 제도들도 많이 있고요. 사회보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의료보험,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인데 의료보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조는 취약계층에 주는 현금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제도, 현금급여는 자녀적 개념의 복지인데요. 사실 사회서비스는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보편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그 중에서도 소득 기준 아래 취약계층의 바우처 중심으로 요만큼만 제공됐습니다. 네. 사실은 온 국민의 삶을 힐하는 서비스거든요. 바로 이제 사회 서비스가 보편화만 될 수 있다면 진정한 복지국가 서비스 국가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잠깐 맡길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센터들에서 이렇게 커뮤니티가 아이를 잘 키우는 그런 게 구축돼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너무 있습니다. 행복하죠. 네. 네. 이 사회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돼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 서비스 보편화의 시대가 꼭 와야 돼. 그게 바로 고도화입니다. 양도 대폭 확대하고 네. 그렇다고 질이 낮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쵸.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으십니까? 질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그럼 얘기입니다. 안전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그럼요. 사회 일이라고 안전망이죠. 생각-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갈수록 뭔가 그 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 이거 모두를 충족시키는 데는 또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다 되면 좋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된다면 뭐 천국 같은 사회이긴 하겠지만요. 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바로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해놔야 돼요. 구슬처럼 깨는 역할,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역할, 그리고 네.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2052년에 얼마 남지 않았죠.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962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42.2%가 70세 이상 됩니다. 우리의 미래이고요. 저의 미래인데요. 저의 네. 미래이고 네, 딱 70 넘어갈 것 같은데. 언젠가는 누구나 다 혼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가족이 없고 혼자가 됐을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돌봄망이 있고 사회 안전망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함으로써 사회 서비스는 정말 확대돼야 되고 네. 근데 사회 서비스 실제 이용은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요 공급 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 가구의 60%가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데 실제 이용 가구는 33%에 머물고 있거든요. 네. 건강할 때는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래도 뭐 급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건강할 때 필요한 게 있고 또 정말 아플 때 보건, 그다음 돌봄 뭐 이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서비스가 수요는 많은데 반해서 아직 이용한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이걸 보편화하고 대신 자기 부담률은 넣고 중산층 이상은 자기 부담률은 넣더라도 네. 내가 사회 서비스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이렇게 돼야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사실 복지적 가치도 있지만 산업적 가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돌봄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죠. 네네. 예,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지금 창의적인 플랫폼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유입되는 인구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럼요. 네. 일자리 저수지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쪽은 복지와 고용, 성장을 선순환할 수 있는 또 해결책이다. 예, 복지, 고용, 성장이 선순환에 돼야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행복하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가 잘 정립되면은 복지, 고용, 성장도 선순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자립준비 청년 관련해서도 좀 더. 네. 네. 이 2023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상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족 돌봄 청년. 예. 그리고 1인 중장년 가구를 위해서 사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전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기업이랑 이런 것도 협력하는 민간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자립준비 보호 종료 청년을 현대차 정몽재단, 온율, 그리고 라이나 전성기 재단, 그다음에 가톨릭병원 함께 협력해서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기관들과 연결해서 사실 이게 국가 재정을 쓴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재정을 쓴 게 아니라 기존 자기들이 하는 일, 현대차 정몽재단이 원래 하는 일, 가톨릭병원 건강검진 원래 하는 일, 그 하는 일들을 저희가 구슬처럼 깬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를 모집했고 저희가 돈 쓴 게 아니라 물론 저희 직원들의 어떤 네트워킹 역량이라든가 사회적 자본 그리고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우리는 전달 체계로서 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희가 돈을 쓴 게 아니거든요. 연결시켜주고. 연결, 네. 연결하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연결하고 각각의 하는 일들에 이렇게 딱 쳐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뭐 매트라이프랑 야타브랑 하는 마인드 기프트 사업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뭐 소아암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장기 치료 만성질환 네, 환자들 어르신분들 있잖아요. 네, 계시고.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 가족도 힘들죠. 네. 그 가족분들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돈 쓴 게 아니라 매트라이프의 사회공헌 사업이에요. 사회공헌 사업인데 야타브라는 어떤 기업이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심리 정서의 벽을 낮춘 거죠. 예, 병원 가기 전에 그냥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 가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누군가 상담은 하고 싶고 이런 거를 하는 야타브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메타버스로 온라인상에서. 네. 그러면 매트라이프 재단은 원래 사회공헌으로 그걸 하려고 했으니까 비용을 대면서 그다음에 야타브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 중앙사회서비스는 시도사회서비스원과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주고 대상자를 모집할 때 국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제공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되게 좋네요. 네, 이런 게 사실은 민간 기관과 연결하면서 저희가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협력. 연결해 주니까 이렇게 혁신적인 그래서 생태계를 또 조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함께 모아주는 거거든요. 야, 역시 구슬이 서발을 꿰어야 보배라고. 확실히 그런 걸 누군가는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뭔가 거점. 거점이 되는 부분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이다. 앞으로 진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민간기관들한테 공공기관이지만 리더란 역할보다 손발이 되어드리겠다. 이런 그럼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있잖아요. 가불관계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민간기관이 잘하는 민간을 더 지원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평가로서 견인한다는 것은 평가로서 견인하면서 좀 부족한 민간들은 상생 견인하는 역할. 그게 생태계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준을 더 올려줄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을 쳐주는 거죠. 그리고 애로점도 들어드려서 그거를 국가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제도를 개선할 게 있는지 아니면 민간 자원을 연결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데
이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절차적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절차적 공공성. 예. 주체적 공공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면 이런 절차적 공공성은 평가로서 견인하고 각각 민간 기관들을 연결해서 결국 통합적인 서비스로 다가가는 그게 거. 혜택을 받는 건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물론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사회 서비스 제공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신가요? 네. 사실 사각지대들은 항상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할을 또 사회서비스원들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공급 주체 다변화 사업이라고 네. 저는 이것을 이제 혁신의 또 마중물이다. 연결. 예. 시도 사회서비스원 10개가 거점이 돼서 72개의 컨소시엄, 공급 주체들을 모아서 다변화해서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로 다가가는 역할.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봐서 이러한 서비스가 꼭 필요하겠다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그리고 공급체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지역별 좀 특성을 말씀드리면 인천이나 대전, 울산에서는 각각 중장년, 치매 노인, 퇴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결합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 17개 공급주체가 협력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울산 사회서비스원도 있지만 병원, 그다음에 지자체, 기업. 네. 그리고 기존 비영리 조직, 사회복지 조직, 뭐 노인센터 17개 기관이 협력해서 퇴원 환자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잘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에이징 인 플레이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대전도 뭐 애자이나 치매 그 기업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그다음에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종은 이제 출생률이 제일 높아서 그 지역에 맞게 유초등 아동 대상으로 네. 세종형 맞춤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광주, 경기, 경남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청년 대상 청년들. 서비스 하고 있고 네. 서울도 청년이고 충남은 또 농촌이 있는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촌형 돌봄 체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남이 섬이 많거든요.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방향은 온라인에 사회 서비스 양도 대폭 확대하고 질도 높이고 고도화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방향은 온라인하고 한 방향으로 가지만 각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지역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또 조성해 가고 그럼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행복버스 거기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섬 지역이 많아가지고 네. 버스가 네. 그 섬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하다못해 임의용 서비스, 혈압 재는 거, 그 다음에 뭐 손톱도 깎아드리고 또 이게 필요하면 혈압 재고 필요하면 병원에 연결해 드리는 네. 거 이런 거를 어르신들이 섬에서 나오기도 어렵고 거동도 불편하시잖아요. 예. 이런 찾아가는 일도 하고 있고 경남도 똑똑 버스가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를 필요한 예. 그래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맞춤형으로. 예.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서 정말 자기 지역에 가장 맞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들을 기획해서 이제 저희에게 냈고 그거를 선정해서 10개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복지부와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런 이제 공급체 다변화 사업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더 자립적으로 확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반응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고 사실은 공급자들끼리의 협력 자체도 혁신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저는 맨날 하는 말이 지금 공급자들끼리 싸울 시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예.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네네. 공급 주체들이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이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공급 주체들 간의 역량 강화도 되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이 정말 변화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업들이 지금 많이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점점 이걸 하면서 또 펀드도 따내시기도 하고 네. 공급 주제를 훨씬 더 많이 이제 확대해 나가고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통합 모델인 거거든요. 네, 지금은 시도사회서비스원들이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되면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인데 예. 바로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이미 이런 역할들을 해왔고 지자체와 함께 구슬처럼 깨는 역할, 또 민간 기관들의 교육, 컨설팅 역할, 민간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 시도의 주민들, 국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도 그 네. 힐, 그 또 그런 치료를 받지만 그 공급해 주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맞습니다.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더 많은 또 예산도 또 좀 더 나눠주시고. 맞습니다. 네. 더 노력해야죠. 사실 내가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제 전공이 사회복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생에서 사회복지를 선택한 일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아, 네. 사실 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더 그 필요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 기사를 통해서 그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뭔가 이게 계획이 확실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이제 뭐 기술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돌봄 로봇, AI 이런 거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아직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이미 그 경남사회서비스원도 민간기업 AI 스피커 기술과 연결해서 긴급 환자를 구조하고 파킨슨병 앓고 있는 긴급 환자도 생명도 구조하고 치료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예. 경남사회서비스원 AI 통합돌봄센터, 그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도 경증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민간기관과 협업해서 ICT 기반으로 인지, 신체, 정서,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복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도 바로 이제 혁신이죠. 혁신이죠. 네. 예. 그리고 저희 원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이 전국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투자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복지부랑 한국사회투자가 함께 했는데요. 9회 투자 교류회를 통해서 총 124개의 돌봄 플랫폼 기업들을 발굴했고요. 5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고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과 이 기업들을 연결해서 130억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인풋 대비를 보면 저희가 쓴 돈은 뭐 1억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투자자들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창의적인 기업들을 연결하니까 130억 투자 유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이 기업들에게는 너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너네 사회 서비스 분야의 기업이야. 너네 국민 행복을 위해 증진하고 있어.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잘해 나가세요. 이 메시지를 계속 저희가 던지는 거고요. 네네. 투자자들에게 사실 이쪽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프라핏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투자자들에게도 너네 투자하면서 이런 기업들 투자하면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거 너네에게도 좋지 않겠니?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중간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0억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회 서비스원들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투자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와 함께 스마트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지자체가 움직여서 기술 기반의 사회 서비스 기업들이 지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비랩이라는 이제 기업이 또 선정돼서 아동 학대가 사실 식사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막 이제 뭐 튀긴 거나 이런 거 먹으면 뭐 선생님들이 막 뭐 먹으라고 하다가 또 혼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푸드 스캐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게임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집에 좀 그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대표님한테 B2C로도 언제 할 거냐 했는데 이게 네. 지자체에서도 잘 적용되면 사실 앞으로 이제 확산될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 좋고요. 사회서비스 혁신펀드 1호 기업 큐라코라고 또 있는데요. 이거는 배변 비데입니다. 그러니까 와상 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들에게 네. 이제 배변을 하고 냄새도 안 나게 말끔히 처리해 주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인데요. 이런 거는 정말 존엄 케어도 되고요. 그렇죠. 누워 있는데 정신은 멀쩡한 분들은 맞아요. 배변을 누가 처리해 준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하신다고 얘기를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존엄 케어도 되고 또 요양보호사나 돌보는 분들에게도 그 시간에 좀 더 쉴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잘 들어오면 또 사람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교육하고 그리고 제도와 잘 결합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 누구나 해본 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앞장서서 하는 분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서서 뭔가 네. 연결해 주시고 네. 네,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순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뭔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들을 지향하시는데 중산층도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나운서님도 돌봄 필요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모두 돌봄에 의해서 자라왔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중산층이든 재벌이든 모두가 사회적 위험, 재난재해라든가 사회적 위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산층이랑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고, 예. 그리고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무료로. 그러니까 서비스는 있는데 예전에는 아예 그 서비스를 중산층이 이용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상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중산층 이상의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이용하다. 그러나 내가 사는 주민센터에 가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면 네. 주민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거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사실 다리 다쳐서 뭐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이 있지만 만약에 제가 혼자 살아요. 그러면 저같이 건강하고 일하다가도 돌봄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는 주민센터에 가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가사간병, 병원 동행, 급식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사회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예. 국민 누구나 함께 누구나, 예, 받을 수 누구나 있는 함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예, 누구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서비스 이용해 본 국민들은 3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제 60% 이상이 이용하고 싶다고 하고 있고 특히 아이 돌봄, 그다음에 문화여가 그리고 어른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비용 지불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네. 78.7%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보면 그 소득 수준에 딱 예. 걸려서 예. 못 받는 예.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분들 위한 또 네, 일상 돌봄 아이디어군요.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내가 사는 주민센터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시도사회서비스원이 거점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재유행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네. 이런 재난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이미 하고 있는 게 긴급 돌봄 서비스의 거점. 그래서 제주항공 사건 때도 저희가 나가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 코로나나 뭐 무항공항 사례 보셨듯이 재난재해는 없으면 좋지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도 원장님들과 함께 재난재해 매뉴얼도 만들고 또 지자체 매뉴얼에도 사회서비스원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서 어떤 재난재해가 나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재난재해를 지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지금까지 없던 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원장으로 취임하고 예산을 2번 살려냈거든요. 긴급 돌봄 서비스 삭감된 적인데 살려냈고 네. 전국 시도사회서비스원의 중앙정부 예산을 또 살려냈습니다. 그때 정말 보람됐고 그때 정말 지난한 과정이었는데 그래도 오로지 우리 수요자 맞추면 그리고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시도사회서비스 이용자 5천 명이 넘고요. 이용자는 15,000명이 넘고 종사자가 5,000명이 넘고 이용자는 15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자를 향해서 뛰어서 결국은 살려낸 게 굉장히 보람이 되고 네. 총체적 품질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전국 사회복지 시설 평가는 이미 1999년부터 했거든요. 네. 25년이 넘어서 많은 기관들이 70% 이상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풋 표준화는 끝났고 이제 정말 이용자 중심의 변화,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아웃컴 레벨로 이제 지표를 고도화했는데 네. 직능 단체장들과 70여 차례 이상 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2026년부터는 이용자의 변화를 재는 그런 총체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뛰면 또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보람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 또 뭐
보니까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또 발굴하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사회복지 시설평가 우수 운영 사례를 이제 프로그램, 그 안전으로 나눠서 발굴했고요. 또 중앙대체인력센터,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이 또 좀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역할들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체인력센터의 우수사를 발굴해서 종사자 권익 보호에도 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국민 참여단에게서 총 558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는데. 아, 그러면 직접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받으신 거예요? 국민 참여단 100여 명, 200여 명을 저희가 모집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계속 듣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식도 확산하지만 국민들의 수요를 계속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거를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사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연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참 보람된 일입니다. 네. 그 진짜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 사례를 보면 굉장히 또 의미가.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첫 해 출연하셨던 분이 두 번째에도 출연하셔서 실제 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받으면서 느꼈던 점을 또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팔로업 돼서 서비스로 연결된 점이 너무 고맙고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참 보람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상돌봄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들에 굉장히 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올 9월에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또 준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열리는 행사인지 좀 아직 여유가 좀 있긴 하지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9월 9일, 10일 양재동 ATN 센터에서 하거든요. 아나운서님도 꼭 오시고요. 많은 국민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혁신은 연결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전국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가 한 곳에 모이는 가장 큰 연결, 소통,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국민들도 여기 오셔서 이런 서비스도 있었구나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정보도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아까 기술 AI나 IoT 복지 기술 접목한 신사회 서비스들도 홍보가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공급주체들도 여기 와서 또 협력이 되고 그래서 사회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모이는 가장 큰 협력과 연결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사회 서비스 공감대도 형성하고 여기서 실질적인 도움도 얻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도, 기술, 사람, 이제 중앙정부, 지자체, 전국 시도사회서비스원, 공급자들 다 모이기 때문에요. 제도, 기술, 사람이 다 연결되고 결국 연결의 힘을 통한 혁신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이게 또 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저한테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게 또 제 선물은 아니죠. 뭡니까 이게? 저희 사회서비스 중앙사회서비스원 슬로건은 사회서비스 국민 가까이고요. 저희 캐릭터입니다. 해봄이, 달씨, 안구름, 새별이. 그래서 해봄인의 가정 모두 함께 따뜻한 돌봄이 넘치는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저희의 다짐이고요.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저희 인형, 또 뭐 에코백, 그다음에 뭐 씨앗도 있고요. 여기. 씨앗은 왜 있는 거예요? 이런 씨를 뿌려서 돌봄에 씨를 뿌려서 나무처럼 자라게 하겠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또 이런 얼마 전에 이모티콘. 저희 얼마 전에 이모티콘도 이제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놓으시면 이것도 매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펜도.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이 해봄이. 해봄이네. 그래서 따뜻한 태양처럼 국민 여러분들의 삶에 돌봄이 촘촘히 미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을 담은 저희의 마음입니다. 진짜 우리 원장님. 너무 많은 것들을 정말 3년 동안 하시면서 많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정말 알리고 이게 알리는 게 뭐 알리자는 게 국민을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럼요. 국민들이 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기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이런 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모든 것들이 정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난 3년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원장님 그 외연을 확장을 또 하시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관계기관들과 함께
활발 소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태계와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지 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들의 업이랑 사회공헌 연결해서 민간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도 했고 특히 이제 시도 사회 서비스는 15개가 있는데 지역사회 거점으로 기능 강화할 수 있도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되면 시도사회 서비스는 교육, 컨설팅, 민간자원 연결 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대국민 인식 확산에서 아까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했고요. 많은 공공기관, 민간과 협력, 협약을 통해서 종사자 이용, 종사자 심리 지원 이런 일들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체적 품질 관리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시도 사회 서비스원의 큰 우산 역할도 심도 있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민간 기관들, 잘하고 있는 민간 기관들을 잘 구슬처럼 깨서 국민들께 가까이 사회 서비스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 서비스가 미래의 저는 희망이자 국민 행복의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 서비스가 잘 흘러가서 그 혜택이 오롯이 국민들께 닿도록 또 국민들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결같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사회 서비스가 이제 온 국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네, 네. 저희 재난안전 119 자체도 네. 정말 온 국민이 이 네. 안전한 대한민국 네. 안에서 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네. 앞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죠. 뭔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에 더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또 응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죠. 네. 원장님한테 네.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5개 시도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성장을 견인하는 나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이 또 사회서비스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국민 온라인 타운홀 미팅도 있고요. 또 9월 9일 10일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도 있고요. 앞으로도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사회서비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벌써 그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국민 안전을 위해 그 30초 동안 핵심 정보를 말하는 그 30초 안전 챌린지 네. 예, 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잘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 안전망을 또 튼튼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중앙과 전국의 15개 사회 서비스원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30초 동안 다시 한번 네. 핵심 정보만 쏙쏙 네.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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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민 여러분 긴급 돌봄 서비스 1522-0365 꼭 기억해 주십시오. 365일 돌봄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바로 사회 서비스로 연결이 돼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최종 목적은 국민이 행복한 삶입니다. 중앙과 시도 사회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총체적 품질 관리, 또 민간 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 노무, 컨설팅, 안전 교육도 맡고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 지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시도사회 서비스는 위탁 운영하는 기관 알고 싶을 때는 네, 홈페이지 정보를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끝났는데요. 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아닙니다. 마무리까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522-0365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1522-0365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